안녕하세요. 레망국의 내글내일. 이번에 읽을 글은 여우비라는 글입니다. 아래 한글로 7페이지의 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우비. 한적한 지하철.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며 저마다의 세상을 즐기고 있다. 나는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듣고 있었다. 모두가 그렇게 한적한 가운데 스스로 소란을 품고 가고 있을 그때 노랫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훌쩍임이 내가 앉은 벤치 가장자리에서 들려왔다. 한 소년이 울음을 참고 있었다. 눈시울이 빨개진 상태로 입을 앙다물고 있었다. 나는 흘끗 소년을 바라봤다. 어째서 우는 것일까? 초등학교 4학년쯤 되어 보이는 소년은 눈에 힘을 바짝 주면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참아내었다. 엄마를 잃어버린 것일까? 친구랑 싸운 것일까? 달리기 시합에서 진 것일까? 이유를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다. 소년의 반소매티 안에 상처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내 외면했다. 설령 알아도 어차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기에 역을 지나고 누군가 내리면 이제는 안 볼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다시 보게 되는 건 저 소년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기 때문이었다. 억지로 관심을 거두고 시선을 핸드폰으로 향한다. 그러나 마치 방전이 된 것처럼 노랫소리는 어느샌가 사라졌고 핸드폰은 검은 화면에서 켜지지 않았다. 마침내 참지 못한 소년이 울음을 터뜨렸다. 주변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외면했다. 창에 비치는 나 자신도 외면하고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보았다. 검은 화면 속 비치는 모습엔 소년이 보였다. 매미가 울고 있었다. 지독하게 찌는 더위. 에어컨을 켜지 않아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땀이 너무 나서 그런지 내가 운 것처럼 볼까지 타고 흐른 걸 알 수 있었다. 창문이라도 열어놓을 걸 그랬다.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보니 방전되어 있었다. 노래를 틀어놓고 자니 핸드폰이 꺼진 듯 했다. 핸드폰 충전을 시키고 에어컨 리모컨을 찾아서 틀려고 했으나 이내 멈추고 창문을 열었다. 창문을 여니 더 더운 것 같았다. 그래도 선풍기를 좀 더 내 쪽으로 갖다 대는 것으로 타협을 본다. 나는 뱀파이어가 된 것처럼 쏘이는 태양빛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나중에 커튼을 사야겠다. 다시 잠이 든 나를 깨운 것은 전화진동 소리였다. 여보세요? 야, 왜 전화 꺼놨냐? 전화했었냐? 오늘 있지 않았지? 핸드폰으로 잠시 캘린더 화면으로 들어갔다. 고등학교 동창인 재현이 결혼식이라고 되어 있었다. 지금 시간을 보니 1시였다. 2시에 시작이라 지금 빡빡하게 준비하면 될 것 같았다. 금방 갈게. 나 준비 다 됐어. 아닌데 이 새끼 자다 일어난 것 같은데? 눈치 빠른 새끼. 하지만 나는 얼른 잡아뗐고 우진이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 다행히 집하고 결혼식장하고 가까워서 다행이었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소란스러운 소리. 결혼식장에 아슬아슬하게 도착했다. 친구인 신랑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기에 우진이한테 핀잔을 들어야만 했다. 서둘러 축의금을 넣으려고 지갑을 꺼냈다. 5만원권 한 장. 뽑아뒀어야 했는데 뽑아둔 게 없었다. 그리고 내 통장 잔고를 살펴보았다. 점심 좀 굶으면 되지 하고 머릿속 계산을 마치고 5만원권 한 장을 더 뽑았다. 식장은 시작이 되고 친구들이 나를 불렀다. 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냐? 나 잘 지내지. 너는?
차마 야간 알바하면서 지낸다고 말하기 어려웠던 나는 얼버무렸다. 야, 말도 마라. 요새 경기 왜 이리 힘드냐? 그치. 요새 너무 힘들지.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하는데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경기 불평하는 친구에게 말한다. 야, 너는 집도 있고 차도 있으면서 왜 그러냐? 너도 자식 있어봐라. 그게 어디 쉽냐? 그 친구는 들어보니 엄청 바쁘게 사업해서 중국하고 거래가 잘 돼서 돈이 잘 벌린다고 한다. 다른 친구는 유튜브로 성공을 했고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는 친구도 있었다. 야, 재현이 있잖아. 야, 안에 겁나 이쁘던데? 아, 성공했지. 너 책도 썼다는데. 자수성가에 성공했다고 한다. 어디 투자를 해서 잘 됐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축가는 성준이가 한다던데. 와, 걔 엄청 떴더구만. 예전에 가수한다고 노래방 들락날락 하더니 성공했네. 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기만 했다. 계속 물을 따라서 와인잔에 마시기만 하고 있었다. 너도 뭐 글 쓴다고 어쩐다 했었잖아. 어떻게 됐냐? 행복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꼬질꼬질한 사람에게 눈먼 화살이 날아왔다. 이러면서 잘 살고 있지. 너도 쟤처럼 성공해서 모른 척하지 말고 얼굴 좀 자주 보여. 알겠지? 솔직히 이 이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다. 식이 끝나고 급한 일이 있어서 나는 먼저 가보기로 했다. 괜히 나왔나 싶었다. 돈도 냈는데 밥은 먹고 갔어야 했나? 후회가 들었지만은 어쩔 수 없었다. 시장길이 보였다. 요기하기 위해서 시장에 들렀는데 문득 일어나서 커튼을 사야겠다고 했던 적이 떠올랐다. 겸사겸사 햇빛을 가리는 커튼을 알아보자고 생각한 찰나 갑자기 하늘에서 물이 떨어졌다. 처음에는 건물에서 떨어지는 물인 줄 알았다. 근데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곧 비가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해가 떴는데 근데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사람들도 대수롭지 않게 슬쩍 피해가고 있었다. 거짓말같이 비가 내리고 있었다. 여우비라는 것 자체가 곧 그칠 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괜찮아. 나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되뇌고 있었다. 곧 그칠 거니까 다 잘 될 것이다. 나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빗물은 계속해서 하늘을 멍하니 보고 있는 내부를 타고 흘러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청승맞게 시장 한복판에서 울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았다. 아저씨!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진다. 뒤를 돌아보니 한 꼬마아이가 나를 보고 있었다. 다시 한번 아저씨라고 말하는데 잠시 상황 파악하다가 검지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 양복을 약하게 당기고 있었다. 잠시만 와보실래요? 나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아이가 끌고 오는 길을 따라갔다. 우리는 꽃집 앞에 도착할 수 있었다. 시크릿 가든이라는 꽃집이었다. 시크릿 가든이라니. 한창 유행했었던 적이 있었지. 꽃이라도 하나 사달라고 부탁하는 건지 알았는데 아이는 앞에 있는 조그마한 꽃봉오리가 올라와 있는 화분을 가리켰다. 이거 제가 키워냈어요. 봐봐요. 무슨 꽃인지 잘은 모르겠으나 아주 조그맣게 분홍빛이 올라와 있는 것이 눈에 보였다. 충분히 열심히 기른 것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자랑할 만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소를 지었다. 순간 손이 올라갈 뻔했으나 요즘 세상에는 위험하니 다시 집어넣었다. 이쁘죠? 제가 진짜 열심히 키웠어요. 물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그리고 햇빛을 보게 해줬어요. 햇빛? 네. 계속 땅에만 있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싹이 되어 나올 때도 힘들었을 거고 또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는 얼마나 나뭇잎 안에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지 말라고 햇빛을 보게 해줬어요. 그래, 기특하구나. 사실 엄청나게 진심을 담은 말은 아니었다. 그저 그냥 흘러가듯이 한 말이었다.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이어 말했다. 있잖아요, 아저씨. 저희 엄마가 그랬는데 사람들은 항상 자기 마음을 심어놓고 모른 척을 한대요. 그게 얼만큼 꽃을 피울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요. 어떤 꽃이 피어날지 잘 모르니까. 하지만 그 마음은 그런 걸 알아주기를 바란대요. 자신의 손을 잡고 나오기를 바란다고 해요. 자신이 얼마나 멋진 꽃인지를 보여주고 싶다고.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이를 봤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싶어서 미간은 살짝 찌푸렸다. 아저씨, 그러니까 본인을 속이지 말고 솔직해지셔야 돼요. 괜찮아가 아니에요. 안 괜찮은 건 안 괜찮은 거예요. 이런, 내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나 보다. 순간 아이 앞에서 그런 말을 해버렸다는 게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어서 아이는 본인이 꽃을 보듬으며 한 얘기 이해해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나저나 그 말이 너무 귀에 맴돌았다. 안 괜찮은 건 안 괜찮은 거라니. 묘한 기시감이 있었다. 화진아, 한참 찾았잖아. 꽃집 아치마를 한 여성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숨이 차 헐떡이고 있었다. 아마 아이를 찾으려 잠시 자리를 비웠던 것 같다. 아이의 엄마인 모양이었다. 엄마인 모양이다. 아이는 밝게 자기의 엄마를 부르며 엄마! 저기 아저씨가 불쌍해 보여서 데려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엄청 작게 들렸다. 저 여자분 어디선가 본 것 같았다. 아리송한 기억으로 천천히 내 기억 속에 있었던 이름을 슬며시 불러보았다. 지민이? 그녀도 나를 한참 보더니 나를 아래채고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어렸을 적 만났던 나의 소꿉친구였다. 아마 내 기억으로는 그때도 여우비가 왔었다.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지민이는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다. 그날 청소를 하고 집에 가려는데 해는 쨍쨍한데 비가 오고 있었다. 마침 어제 비가 왔을 때 두고 온 우산이 기억나서 서둘러 다시 교실로 갔다. 교실에는 어린 지민이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우산을 들고 가려고 했다. 하지만 옆에서 꾹꾹 눈물을 억지로 참고 있는 그녀를 보고 그냥 갈 수 없었다. 그때 아버지가 누군가 곤란에 처하면 무시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었다. 꺼져! 그녀의 날선 목소리를 듣고 기꺼이 다가가려는 나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자리에 앉았다. 안 들려? 꺼지라고! 내 맘이다 뭐. 고개를 획 돌려 나를 노려보았다. 그때 솔직히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내 겁먹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지하철 좌석의 끝자리와 끝자리 사이 딱 그 정도 거리였다. 무슨 일인데? 말하면 놀릴 거잖아. 야, 내가 왜 놀리냐? 다시 그녀는 나를 더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순간 열심히 그녀를 놀려오던 그 순간이 떠올라서 움찔했었다. 에이, 됐다. 말 안 해줘도 상관없어. 근데 그렇게 참는 것도 병신이야. 뭐 병신? 그때 당시의 생각으로는 나 말 잘못 눌리면 이날로 내 인생 10년 인생은 끝이구나 생각이 들었다.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계속 괜찮은 척하니까 그렇지. 아빠가 그랬는데 억지로 괜찮은 척하는 것도 병신이 됐어. 사나이가 주먹을 쥐었으면 내질을 했어. 하나도 안 괜찮은 건 진짜 안 괜찮은 거라고.
사실 이 이야기를 곰곰이 되새겨보면 제 놀리다가 맞은 상처를 아버지가 보고서 한 얘기였다. 뭐 자업자득이긴 했는데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는 학교폭력으로 오해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 뭐 그건 지금의 나에게도 그때의 나에게도 신경 쓸 거리는 아니었다. 안 괜찮은 건 안 괜찮은 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팍 내질러버려. 그리고 벌떡 일어나는데 솔직히 그때 나는 나 한 대 치려는 줄 알고 움찔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침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나 이번에 시험 성적 안 좋게 나왔어. 엄마 아빠 말대로 선생님 되어야 하는데 혼날 거라고.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 계속해서 말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그녀의 울음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일단 서둘러 화장실로 와서 휴지를 가져왔다. 나도 다른 애들처럼 놀고 싶다고. 공부하기 싫어. 생각해보니 얘 학원도 엄청나게 다녔었다. 밤까지 학원 스케줄이 있어서 친구들이 놀러 가자는 것도 제대로 못 갔던 기억이 있었다. 나는 그렇게 그녀의 울음소리를 10분 이상 들어야 했다. 사실 뭔가 말하고 있는데 울면서 말해서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고 계속 휴지만 건네주었다. 그냥 건성건성 의미만 파악한 나는 그녀에게 결론을 지어 말했다. 그렇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려. 하고 싶은 게 있다고. 공부하기 싫다고. 여기서 하고 싶은 건 그때의 내 생각을 떠올리자면 친구랑 놀고 싶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했다. 정말 그래도 될까? 그럼 꼭 그래야겠다. 아직 꽂힌 감정에 훌쩍거리고 있었지만 많이 진정된 듯 보였다. 드디어 가방을 싸고 일어난 그녀는 나에게 물었다. 너는 뭐 하고 싶은 게 있어? 나는 소설가가 될 거야. 서점에 내 책이 있을 거야. 해리포터처럼. 그녀는 나를 보고서 미소를 지었다. 어?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뿔 나는데 이게? 나는 서둘러 가방과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어느새 비가 그쳐서 우산은 필요 없게 됐다. 그 이후 얼마 안 가 그녀는 전학을 갔다. 그런 그녀가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었다. 그녀는 내게 커피를 내줬다. 꽃에 둘러싸여 앉은 그녀는 일찍 결혼해서 애까지 키우고 있었다. 뭐 반가움은 있었지만 설렘은 없었다. 아마 그런 것을 만에 하나로 느꼈다면 결혼식 직후라서 심란한 것일 뿐이었다. 사실 남편에 관해서도 물을까 말까 하다가 예의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안 했지만 먼저 지민이가 그에 대해서 말했다. 그때 네가 이야기한 이후로 부모님하고 싸우고 이사도 가고 그랬지. 그날 이야기가 떠올랐다. 부모님은 어떻게든 선생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혼내고 학원을 가야 한다고 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녀를 말릴 수 없었고 마침내 그 싸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한다. 네가 이야기한 대로 나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어. 이렇게 꽃집을 차릴 수 있었어. 그녀를 물끄러미 보았다. 조금은 힘들어 보였으나 결코 그것은 어두운 낯빛은 아니었다. 그저 태양이 뜨고 있는 햇살과 같았다. 남편과 부모님이 도움이 아니었으면 힘들 수도 있었겠지만 엄마 나는 하진이도. 그녀는 하진이 그 꼬마아이를 쓰다듬어 주었다. 아이는 엄마를 꼭 안고 기분 좋아하고 있었다. 네 덕분이야. 안 괜찮은 건 안 괜찮은 거였어. 그걸 말할 수 있게 해준 거 만나면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어. 아니 뭐 나는 그때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좀 무서운 일이었다. 힘들어 보이는 그녀, 아이를 돌보고 꽃집에 사람들을 응대하고 꽃을 엮는 그녀를 보고 있자니 참 거리가 멀다고 느껴졌었다. 너는 글 잘 쓰고 있니? 그렇지. 어느 정도 여유로워진 그녀가 내게 물었다. 겨우 손님 응대가 끝나고 잠시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는 그녀를 향해 물었다. 행복해?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 물론이지.
그녀와 헤어지고 난 후 시장길에서 간단히 떡볶이를 사서 요기를 한 뒤 집에서 걸어 나왔다. 커튼을 사와야지 했던 기억이 난다. 돌아갈까 생각하다가 어차피 그런다고 가려질 태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서는 한참 글을 쓰고 난 뒤 컴퓨터를 껐다. 왠지 모르게 피곤하다 했더니 어느덧 밤이 되었다. 오늘은 알바 나가는 날이 아니었기에 다시 잠을 청하기로 했다. 다시 지하철이었고 아이는 아직 내리지 않고 울고 있었다. 꿈이 많던 이제 보니 열차는 순환선이었다. 앞으로도 이 소녀는 이 안에서 울고 있겠지. 하지만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그때 열차의 문이 열리고 한 소녀가 탔다. 소녀는 자신의 환부를 들고 소년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화진이인지 어린 지민이인지 잘 구별은 되지 않았다. 사실 누구인지 인지를 못했다. 이번 역은 땡땡 역입니다. 역 이름이 뭉개져서 들렸다. 소녀는 일어났다. 그리고 소녀는 손을 내밀었다. 울고 있던 소녀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같이 가자. 지하철 정거장에 나오는 소녀는 나를 보고 웃고 있었다.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열차도 뭔가 잘못됐는지 문이 닫히지 않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채 지켜보기만 하던 나는 일어섰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지켜보기만 하던 나는 일어섰다. 저기 꼬마야! 나는 나를 불렀다. 그리고 물었다. 너 이름이 뭐니? 소녀는 훌쩍임을 멈추지 못한 채로 나를 보았다. 그리고 조용하게 속삭였다. 슬픔이여. 열차의 문이 닫히고 나는 지하철 좌석에 다시 털썩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되냈다. 그래, 슬픔이었구나. 조용한 지하철속 이어폰 넘어 울음소리 참으려는 작은 어깨 나도 모르게 본 척 그랬지. 검은 화면 꺼진 노래 어디선가 나를 비추네. 울음을 삼킨 나이와 외면한 나의 눈동자 후렴 해가 떴는데 비가 내려 세상은 모른 척 지나가도 안 괜찮은 건 안 괜찮다고 말해줘야 했던 나에게 오늘도 여우비가 내려 결혼식장의 웃음들 나만 멈춰선 듯한 시간 친구들의 꿈이 자라 나는 물컵만 가득 채워 무심한 말 괜찮다 말했지. 진심은 자꾸 목을 메고 거리의 아이 손을 잡고 작은 꽃 하나를 가리켜
구레가 떴는데 비가 내려 웃는 얼굴 뒤에 숨겨둔 내 안의 슬픔 내 안의 꿈들 잊은 줄 알았던 나에게 오늘도 여우비가 내려 부딪힌 안 괜찮은 건 안 괜찮은 거예요. 작은 손이 말해준 진심 그 말을 기억해줘. 그 말을 안아줘. 슬픔도 나도 꽃이 될 수 있게. 구레가 떴는데 비가 내려 지나간 나를 다시 만나 손을 잡아준 그날의 말들 같이 가자는 그 한마디 여우비처럼 따뜻했던 너 아우트로 그래 슬픔이었구나. 그래도 비는 언젠가 그치니까.